이번에는 포토샵에서 스케치업에서 사용할 그 매핑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좀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포토샵을 전혀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라는 가정을 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다운로드 했던 이미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스케치업에 적용해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여기에 선이 보이죠? 이렇게 딱 끊어진 부분,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건데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게 좀 눈에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를 일단 한번 일단 검색창에 플로링 텍스처 입력하시고요. 여기서 그럼 이렇게 검색 결과, 구글에서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나오는데 이거를 오른쪽 클릭, 정확히 이 이미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이미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근데 구글은 사용하세요. 가능하면. 이제 저랑 같은 환경인 게 공부하시기 좋으니까 이 원하는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복사하시고, 포토샵 저번 시간에 다운로드 했죠. 다운로드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 강의 들으시면 이제 포토샵 CS2 버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정품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포토샵 실행시키고 여기 메뉴 파일에 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파일 뉴 하시면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 캔버스 사이즈는 한 3000에 픽셀로 하시고요. 단위는 여기 픽셀로 돼 있죠. 3000 픽셀에 3000 픽셀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픽셀은 보통 이제 저희 모니터 사이즈가 제가 쓰고 있는 건 1920, 1080 픽셀이니까 제 모니터 사이즈보다도 훨씬 큰 이미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3000에 3000 정도면 꽤 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여기 이미지를 복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V,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V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복사해서 들어옵니다. 이미지를 이거 전체 화면으로, 여기 전체 화면 하는 거 있죠? 전체 화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좌측 상단으로 옮겨 볼게요. 여기 보면 선택 도구 있습니다. 스케치업이랑 또 비슷하죠? 선택 도구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미지 위로 마우스 가져가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위로 끌어옵니다. 왼쪽 위로 이동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볼 겁니다. 방법이 몇 개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Alt, 키보드에서 Alt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 도구 일단 선택하시고요. 여기 선택 도구 있죠?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Alt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위로 이미지 위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Alt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키보드 커서 모양이 보이죠?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두 개로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Alt를 눌러서 두 개로 바뀐 상태에서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면 이미지가 복사돼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이미지가 딱 달라붙게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요.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복사한 이미지를 지우는 방법은 선택 도구 그리고 삭제할 이미지를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마우스 이게 보면 여기 레이어라고 있어요. 포토샵에서 레이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층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여기 하얀색 썸네일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방금 만든,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방금 복사해서 붙여놓은 이미지가 여기 좌상단에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서 포토샵은 여기 눈 모양이 있는데, 눈 모양 있죠? 보이게 한다, 보이게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눈 모양을 눌러서 눈 모양을 끄면 저희가 복사해 붙여넣은 이미지가 없어지고요. 다시 눈 모양을 키면 복사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로
포토샵은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 위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레이어만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레이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이미지 또 복사를 해볼게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복사 레이어 위에 마우스 가져가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 화면 아래 보면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레이어 1 카피라고 해서 레이어가 카피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시 복사 레이어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그냥 이거 카피일 텐데 카피 버튼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끌어서 갖다 놓으셔야 돼요. 복사 레이어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복사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똑같은 이미지를 지금 3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네, 3장이 겹쳐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조금씩 펼쳐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화면 좌상단에 보면 오토 셀렉트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포토샵 관련해서 많은 걸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 매핑 관련해서 필요한 기능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번 동영상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좀 잘 따라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저희 매핑하는데 필요한 그런 포토샵 기능은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다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펼쳐놨습니다. 레이어 1 작업을 좀 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펼쳐놨고요. 오토 셀렉트 레이어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도 한번 바꿔봐야겠네요.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2번이군요. 2번 이게 3번 순서대로 위에 있는 게 1번 가운데 있는 게 2번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게 3번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놨습니다. 오토 셀렉트 레이어를 켜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은 꺼놨는데요. 제가 1번을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1번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맨 아래 게 움직이죠. 지금 1번이 안 움직이고 그게 지금 여기 오른쪽 레이어 창을 보시면 3번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이 1번 사진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움직여도 3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항상. 그리고 1번을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1번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3번 위에 이미지를 가져가도 1번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기능이 오토 셀렉트 레이어고요. 오토 셀렉트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지금 1번이 선택되어 있죠. 레이어는. 근데 3번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3번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일단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를 가져가서 움직여 보시면 움직이죠. 이제 3번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오토 자동으로 레이어를 선택해 주는 거죠. 오토 셀렉트 레이어. 네. 그래서 오토 셀렉트 레이어 켜 주시고 불필요한 이미지 3번 이미지는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이미지를 이 1번 이미지의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돋보기 이미지 있죠. 돋보기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확대해 보시면 그리고 화면이 너무 좌상단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 손바닥 스케치업이랑 기능이 비슷하죠. 스케치업에서 손바닥으로 화면을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화면이 이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전체 화면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전체 화면이 아니라 다중 화면으로 바꾸면 네, 이렇게 좌상단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니까 좀 CS2가 옛날 버전이라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두 이미지가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밝은 이미지가 있고 이쪽은 좀 너무 어두운 이미지가 갑자기 달라붙어 가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직접 돋보기 툴에서 사진을 다시 축소하려면 키보드에서 돋보기 툴 선택하시고, 돋보기 툴 여기 있죠. 키보드에서 Alt 누르시고 화면을 좌클릭 하시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려면 작업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거의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애초에 그러니까 쓸만한 이렇게 여러 번 겹쳐져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을 찾아야 돼요. 일단 제가 아까 사용해봤던 게 이건데, 이 이미지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이미지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화면 좀 줄여볼게요. 여기 돋보기 도구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화면을 축소할 거니까 키보드에서 Alt 누르고 화면을 좌클릭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방금 복사했던 이미지 키보드에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고요. 그리고 이동 툴 눌러서 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할 이미지 위로 마우스 가져가고 선택 도구 선택해서 마우스 위로 가져간 다음에 키보드에서 Alt키 누르고 복사할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보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틈이 없게 잘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면 돋보기 도구 사용하겠습니다. 돋보기 도구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확대해보면 이 이미지는 꽤 자연스러워요. 보시는 것처럼 좀 축소해보면 이 어디가 이음매인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눈에 딱 보이지 않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음매구나 하는 걸 네. 이 부분이 이음매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한눈에 딱 알 수 있는데, 이 아래 이미지는 두 장의 이미지를 겹쳐놨지만 이음매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이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매핑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질을 입히고 하는 것들, 재질을 입히기에 좋게 수정이 된 이미지인 거죠. 이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에 여러가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겹쳐보면 이 이미지가 쓸만한 이미지인지,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히기에 괜찮은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중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 보시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다중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툴 누르고 선택 툴 누르고 이렇게 이미지를 움직이시면 4개가 함께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다중 선택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이 아래 이미지는 이음매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위에 이미지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미 이음매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이미지는 좀 사용하기 안 좋은 이미지인 거고, 지우겠습니다. 선택해서 지우고, 이 아래 이미지는 사용하기 쓸만한 이미지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포토샵에서 이거 바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밀리미터긴 하지만 뭐 픽셀로 환산하면 5000 픽셀이라고 합시다. 이게 5000 픽셀이라고 하면 그럼 포토샵에서 5000 픽셀로 이렇게 파일 뉴 해서 5000 픽셀로 캔버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일단 복사해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복사 5000짜리로 해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이미지가 너무 커지면 파일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무거워지고 버벅대게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할 때 렌더링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큰 이미지를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는 4개를 겹쳤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지우고 이 하나만 남긴 다음에 이 하나를 크롭을 하는 겁니다. 자르는 겁니다. 정확히 이 사이즈로. 크롭은 여기 화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크롭 마우스 좌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 이미지 크기로 잘라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스냅 기능이 적용돼서 이제 딱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은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유지하고 있던 거 딱 떼면 이렇게 이 영역만큼 자를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 영역 지금 선택된 영역이 괜찮다 싶으면 엔터해서 줄이시면 됩니다. 크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된 거고요. 좀 확대해서 저희가 이게 너무 밝아 지금 좀 나는 어두운 색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색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 작업을 포토샵에서. 일단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생성하시려면 요거 이 버튼 누르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죠. 투명한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를 이게 이 사진이 약간 갈색이니까요. 이 레이어에 갈색을 입혀 볼게요. 갈색 입히려면 여기 이게 색상 입히는 도구거든요. 색상 선택 이 부분 마우스 좌클릭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뜨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색상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좀 움직이시면서 이게 약간 갈색이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색상은 여기 이쪽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 컬러 피커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약간 어두운 갈색 지금 보면 약간 어두운 붉은빛 또는 갈색인 것 같은데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작업하면서 수정하면 되니까 오케이 해서 하면 여기 컬러 피커가 약간 갈색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Alt하고 딜리트 키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갈색이 적용이 되죠. 근데 작업을 할 때 이 레이어에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2번 레이어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색을 입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Alt 딜리트해서 색을 입히면 그 나무 플로링 이미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컨트롤 Z를 하시거나 혹은 여기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히스토리라고 있죠. 히스토리에서 이제 이전 작업으로 실수를 했을 때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히스토리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 아마 윈도우 쪽에 히스토리 여기 있죠. 윈도우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됐고요. 다시 이 갈색 이미지 여기 눈 지금 꺼져 있는데 눈 켜가지고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투명도 설정하는 게 있어요. 투명도를 지금 100% 돼 있으니까 불투명한 건데 이 갈색 이미지 선택하고 이 투명도를 좀 줄여보시면 이게 줄이는 거는 지금 62%로 줄였거든요. 이렇게 원래 밝은 나무 색이었는데 이렇게 갈색이 좀 입혀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만족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거의 문제점은 투명도만 조절하면 이 밝은 부분은 쓸만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 어두운 부분은 오히려 약간 밝아지는 원래 이게 밝아지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명도만 조절해서는 안 되고 여기 보면 다시 투명도는 100%로 올려놓을게요. 오퍼시티 투명도는 100%로 올려놓을게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만 버튼 같은 거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멀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를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계속 변하거든요. 스크린 뭐 칼라 닷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기능들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괜찮은 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아까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이거니까 여기 다시 선택해야겠네요. 선택하고 이게 좀 비슷한데 오퍼시티를 한번 줄여 볼까요? 이렇게 오퍼시티랑 이 부분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해보면 원하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퍼시티 이 부분 그리고 색상 저희가 이게 아까 입혔던 색상 이 세 가지만 잘 조합하시면요. 너무 빨갛네요. 이거 색깔을 좀 너무 빨가니까 약간 무채색 쪽으로 이쪽이 회색이니까 무채색 쪽이죠. 바꿔볼게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미지가 이 아래고 새로 바꾼 색이 이거 위에 쪽인데 좀 붉은 빛이 도는 빨강의 갈색에서 이제 좀 붉은색이 적어졌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이 색깔 레이어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Alt 딜리트 누르면 색깔 약간 변화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좀 너무 붉은 것 같아요. 좀 더 무채색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키보드에서 Alt 딜리트 누르면 네 점점 이제 붉은 기가 빠져가네요. 좀 더 움직여 볼까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좀 잘 움직여 보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값을 해야 된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이 세 가지 잘 조합하면 뭐 원하는 이미지 얻을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파일 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있죠. 세이브 에즈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하시고 바탕화면에 저는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플러링 01 뭐 이렇게 하고 포맷 파일 형식은 JPG 네 JPG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고 JPG 저장하시고요. 여기 퀄리티는 그냥 베리 하이까지는 맥시멈까지는 아니고 하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하고 오케이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링 1 해가지고 생겼네요. 재질 입혀 볼게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재질 다시 스케치업으로 돌아와서 재질 만들겠습니다. 재질 만들기 여기 있죠. 여기 재질 만들기 만약 이 재질 창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여기 창 그리고 기본 트레이 가서 재질 있습니다. 재질 창 선택하면 이렇게 재질 만들 수 있고요. 일단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보이죠? 눌러서 한번 초기화 해 주시고 재질 만들기 다시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처 이미지 여기 파일 이 부분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 플러링 1 선택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저희가 만든 재질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페인트 붙는 모양으로 아이콘이 변했을 때 재질 입력할 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 입력이 됩니다. 지금 재질이 너무 촘촘하게 작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재질을 크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00 정도 해볼까요? 네, 좀 커졌는데 더 커져야겠네요. 한 3000 정도. 너무 크네요. 2000 정도. 뭐 2000 정도면 뭐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약간 이 이음매가 보이긴 하네요. 이게 좀 작게 해서 여러 개가 들어가 보니까 이음매가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포토샵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재질은 원하시는 이미지를.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 네, 그러면 평면도는 작업은 다 한 것 같네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